안녕하세요. 기초수학을 할 강사 민병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전기기사 그러시면은 미적분 때문에 우리 못한다 손 놓고 포기하신 분이 많은데, 미적분은 공단에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안 풀면 돼.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지 99점 맞았다고 누가 욕하지 않아. 그러면은 60점 목표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미적분 빼고도 8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모든 과목에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하는 수업을 잘 들어보시면 돼. 그러면은 제일 먼저 8개 파트로 다 할 텐데, 보시면은 이항 정리가 있어요. 이항 정리.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네. 여기서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요 사칙연산만 알아도 큰 저게 되는데, 우리 이걸 이해를 못해. 왜? 교재 보시면은 어떤 책이든 X, Y는 막 쭉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보자고, 하나만. 뭐 EX를 볼까요? 그러면은 내가 X를 구하려고요, X. 그러면은 얘는 냅둬. 그러면 얘랑 더하기죠. 그럼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 뭐가 돼? 마이너스. 그러면은 3 빼기 1이 되겠네? 그러면은 얘 얼마예요? 2.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얘하고 얘는 뭐예요? 곱하기죠. 곱하기는 분자야. 그러면은 넘어가면 뭐가 돼? 나누기 되겠네? 우리가 쓰는 건 뭐 나누기는? 얘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데, 나누기는 분모네. 그럼 x는 얼마란 얘기예요? 1. 간단하네? 우리 요거만 알아도 많은 문제를 맞춰요. 그러면 요걸 예로다가 기기 시간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얘가 뭐 극수다, 권수다, 뭐 몰라도 돼. 우선 얘만 구해보자고, 얘만. 그러면 얘를 구하시면은 먼저 우리가 뭘 살피냐? 얘는 얘랑 곱하기와 나누기요. 곱하기. 그러면은 넘어가 뭐가 된다고? 곱하기가 나누기. 그러면은 나누기는 분모요, 분자요? 분모.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 밑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이 ANS 뭐 병렬 회로수다, 동기 속도다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러면은 지금 요 앞에 2가 있죠? 2는 써놓자고.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얘하고 밑에 있네? 그럼 뭐요? 밑에 있으면 나누기. 그러면 나누기가 넘어가면은 곱하기 되네. 곱하기는 분모요, 분자요? 분자. 그러면 분자는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네. 예. 요게 이항 정리. 그러면은 어떤 수식이든 간에 다 요것만 맞히면은 다 해결된다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t를 구하고 싶어. t를. 그러면 t를 빼야 되겠네? 그럼 얘하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자리만 바꿔주면. 뭐 t가 수평장력이다, 뭐 우리가 뭐 합성하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항 정리만 보시는 거예요. 이항 정리만. 그러면 이항 정리가 됐다 하면 더 보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일정하대. 일정. 얘 값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건 무시하고 얘 합성하중이 커지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합성하중하고 수평장력을 보면은 얘가 일정하다 봤을 때 얘가 커지면 얘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얘는 커져야지만 일정하게 되겠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커지는 거. 요거 우리는 뭐다? 비례다. 이렇게 표현해내, 비례. 그러면은 지금 얘하고 보시면 얘가 일정하대.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얘가 커지면은, 얘 값이 커지면 얘는 허벌나게 커지겠네? 그럼 안 돼. 왜? 일정하다며. 그러면은 얘 값은 작아져야지만 되겠네. 그러면은 하나는 커지는데 하나는 작아져. 같이 커지는 게 아니야. 같이 커지는 건 비례라 표현하면은 하나는 커지고 하나 작아져. 이거 우리 뭐라 표현해? 반비례다 이게 표현해. 그런데 반비례인데 뭐가 있어? 더블 있네. 그래서 합성하중은 경간의 자승의 반비례다.
요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례 반비례를 갖다가 요 식에서 응용하면은 모든 공식이 다 돼. 계산 문제는 잘 맞히는데 비례 반비례가 안 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공식을 외우면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거는 우리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정규 수업 때 그거는 다 해드릴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항 정리 끝나고, 두 번째 우리가 배분 법칙을 보자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요 가로 안에 바깥에 있는 놈은 이렇게 한 번씩 더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S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하나 더, 두 개 있으면 얘는 이렇게 곱해주고 얘도 이렇게 곱해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곱해줘, 얘는 이렇게 곱해줘. 그럼 먼저 얘랑 얘랑 곱해주면 S 자승이 되겠고, 얘랑 얘랑 곱해주면 3S, 얘랑 곱해주면 S, 얘랑 곱해주면 3. 그러면 S 자승 플러스 4S 플러스 3은 0이다 이게 나오겠네. 근데 우리가 요 관계식에서 바로 얘를 여기서 얘로 바로 가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랑 얘랑 곱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 그거는 여기 있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놈은 여기 있네. 그럼 바로 요 수식 갖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내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물론 시험장에서는 하나 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하시다 보면 숙달 되시면은 금방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 그렇게 가시자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0분의 1은 얼마죠? 10분의 1은 얘는 0.1. 그러면은 10분의 1분의 1은 0.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10. 그러면은 요거 분해래. 분해는 얘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뒤집으면 돼. 그러면 10 나오겠네. 그러면은 만약에 SS 플러스 1, 우리가 이런 수식은 되는데 이게 문자로 나오면 안 돼. 그러면은 왜 그러냐, 문자병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어요. 어떠냐, 얘 분해는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돼? S에 S 플러스 1에 S가 된다 이 얘기네. 뒤집으시면 되는 거야. 뒤집어. 그러면은 요거 분해는 뒤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10분의 1분의 10은 얘가 뭐랬어요? 방금 0.1. 그러면 0.1에다가 1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써볼까? 100이 되겠네. 왜? 0.1분의 10은 100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얘기는 요 안에 거끼리 곱한 값은 분모, 사이드끼리 곱한 값은 분자가 되겠네. 볼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0.2죠. 요거는 5란 말이야. 어렵네. 그러면 얼마나? 25 나오겠네. 너무 높게 잡았네. 근데 보자고. 그러면은 얘랑 곱한 게 분모, 얘랑 곱한 게 분자. 얼마 나와요? 25.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분모 분자를 넣으면 간단히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까지. 예. 또 이거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분수 통분인데 3분의 1하고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잘하세요. 왜? 우리는 옛날부터 본 게 이거거든. 그러면은 이런 거 어떻게 하시냐, 얘랑 얘랑 곱해. 그러면은 10이 나오겠네. 이렇게 곱하시면 4, 이렇게 곱하시면 9. 그래서 뭐 12분의 13이다. 간단히 나오죠? 잘하세요. 예.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나오면 또 당황을 해. 뭐야? 얘를 3, 얘를 1, 얘를 4, 얘를 3 똑같이 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업을 제가 할 때 보면은 제일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예. 그러면은 이건 똑같이 분모끼리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S에 S 플러스 3.
그러면 대각선 곱하시면 2S. 이렇게 곱하시면 S 플러스 3에 S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정리 한번 더 할까요? 그러면 S에 S 플러스 3에 2S에 조금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오면은 간단히 구하는 방 뭐라고? 얘랑 얘랑 곱하시면은 S 자승. 얘랑 얘랑 더하시면 4. 얘랑 얘랑 곱하시면 3.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하시면은 바로 푸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만약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래. 이제는 빼기네. 그러면은 분모는 똑같아요. 어떻게? 두 개를 곱하시면 돼.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실 때 그냥 가시면 돼요. 대신 얘랑 얘랑 곱하실 때 뭘 달고 가시냐? 마이너스를 달고 가셔야 돼.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 돼? 12분의 마이너스 5가 된다. 잘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요 수식을 마이너스를 넣어보자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얘 3, 1, 4, 3 똑같이 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한 거 분모에 쓰시고 이렇게 대각선 곱하신 거 2S 쓰시고 대신 이렇게 곱하실 때 뭘 달고 하신다? 마이너스를 달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S에 S 플러스 3에 보시면은 2S에다가 요거 아까 정리한 게 요 수식이었죠. 그럼 거기다 뭐만 붙이면 돼? 앞에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마이너스만 붙이시면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거는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많이 보셨어. 근데 똑같은 건데 문자로만 나오시면은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게 일반인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다 뭐야? 통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은 통분 아무것도 아니죠. 얘를 아까 한 거랑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하실 때 아까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신 게 분모값, 요렇게 곱하신 게 분자값.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쓰시냐? 분모니까 S 플러스 3. 분자니까 S에 S 플러스 1 되시겠네. 그러면은 요거는 두 개죠. 두 개에다가 하나 곱해주니까 아까 배분법칙 쓰신다 그랬네. 그러면은 S 3승, S 자승, S 플러스 3. 요런 건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은 자동제어하고 회로 파트에서 요런 수식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분수 통분은 분모끼리 곱하시고 대강서끼리 곱하시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달고 있을 때 오른쪽 갈 때 달고 가신다. 그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좀 한번 보시자고. 네, 피타고라스 말이 어려서 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직각일 때, 삼각형이 직각일 때 요 밑변의 값이 A래. 요 높이가 B래요. 요 빗변이 C래. 요 직각일 때. 그러면은 이 밑변 얘 자승하고 높이 자승 요거를 루트 때리시면 어떤 게 나온다? C가 나온다. 요 얘기예요. C. 그러면은 요거 갖고 우리가 숫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 A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5래. 그러면은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은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요거는 전력이든 회로든 어느 과목이든 다 써먹어요. 변하지 않는 거. 요거를 갖다 우리는 가로축인데 요거를 우리가 실수로 놓죠. 산수 시간에. 이 변하는 값, 세로축. 요걸 우리는 뭐 놓느냐? 허수로 놔요. 허수. 근데 전기에서는 실수 허수가 아니고 뭐로 표현해요? 얘를 유효분, 얘를 무효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거라고. 용어 어렵죠? 수업을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했던 대로 얘가 실수, 얘가 허수로.
얘가 절대값이다. 이렇게 보자고. 만약에 얘가 바뀌었어. 얘가 4고 얘가 3이고. 그러면은 요거 숫자 2개 바뀌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은 똑같이 5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허수든 얘가 실수든 이 절대값 요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놓는다고요? 유효분, 얘를 무효분, 얘를 피상분, 또는 얘를 무슨 성분? 무효분, 얘를 유효분 놓고 얘를 피상분 놔도 상관이 없는데 요건 나중에 더 들어가시면 되는데 보세요. 3, 4, 5만 외우시면은 모든 게 해결돼. 요거 2배가 6, 요거 2배가 8, 요 2배가 10, 요거 3배가 9, 요거 3배가 12, 요거 3배가 15. 마찬가지로 요거 4배, 요거 4배, 요거 4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써먹냐? 옛날 3 플러스 i4래요. 그러면은 요거 좌표 그럼 그려보자고. 얘가 3이고 여기가 i4래. 피타고라스네. 요게 직각이랄 때 얘가 3이고 요거에 4니까 얘가 얼마나요? 5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인들이 약속을 한 거야. 요렇게 i라고 쓰면은 전류 i인지 복소수 i인지 헷갈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J로 표현하죠. 그러면은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없다. 전기인들만 쓰는 게 아니니까 뭐가 돼? i라고 누르셔야 돼. 근데 우리는 모든 책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됐다? J로 표현됐다. 그걸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3이고 얘가 4면 당연히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 5 이게 써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고 바로 간다는 얘기죠. 9 플러스 J의 12는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돼? 러터 9자승 플러스 12자승인데 92 이거 찾아봐. 92니까 얼마요? 바로 15가 나온다는 얘기네. 어떤 과목이든 유형해서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외우시면 돼? 요 3, 4, 5를 외우셔서 2배, 3배, 4배, 5배 하면은 요 값은 다 통밥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계산기 사용을 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거 갖고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보시자고. 요게 각이죠? 세타라 보자고요.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얘가 빗변.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분의 요거를 사인 세타라 불러요. 요거 빗변 분의 높이.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 빗변 분의 밑변. 그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를 우리는 탄젠트라 표현해. 그러면은 누구다?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걸 나중에 우리가 전기 공부를 강좌를 들으시면 요거를 뭐라 그런다? 유효분. 얘를 무슨 성분? 무효분. 얘를 무슨 성분? 피상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한번 응용을 해보자고요. 사인 세타 뭐다? 빗변. 빗변이 뭐예요? 피상분. 높이가 누구야? 무효분.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전기 공부하실 때 요걸 갖다 제일 많이 써요. 요거는 나중에 뭐냐? 요 세타값 구할 때 요거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빗변이 누구야? 피상분. 밑변이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유효분. 여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은 봐요. 피상분의 무효분이래. 요걸 우리는 무슨 율? 무효율. 이름 딴 거야 그냥. 그 다음에 피상분의 유효분이래. 요걸 무슨 율? 유효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역률이다. 이렇게도 표현도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회로에서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근데 전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얘분의 얘다. 얘분의 얘다.
지금은 문자를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공부하시는데 이런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고 큰 개념을 외우시는 거예요. 개념. 아, 얘 개념은 뭐다? 피상의 무효, 피상의 유효다. 이런 개념을 잡고 공부하시면 공식 암기할 게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개념 잡고 나중에 개념이 있으면은 그때 노트 필기하시고 공부하시는 거라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다 아는데 얘를 뒤집어 봐. 얘가 뭐예요? 밑변. 얘가 높이. 얘가 빗변. 요게 세타래. 그러면은 지금 코사인 세타는 뭐라 그랬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그러면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똑같아. 사인 세타는 누구? 빗변분의 높이. 근데 우리가 왜 어려우시냐면은 이거를 들으시면 모든 책 잡으시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더 진도를 나가시면 얘는 진상이라고 표현해요. 진상. 그럼 얘는 지상이라 표현해요. 요런 얘기는 전력이든 회로든 어느 정도 과목이 진도가 나가야지만 이해를 하시는 거야. 지금 이해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또 써먹는다. 그 방향만 잡아드리는 거지. 그러면은 요 탄젠트 요거 좀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밑변분의 높이인데 탄젠트 세타에서 우리가 요걸 한번 구해 볼까요? 요거. 그러면은 요거 세타는 여기다가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해도 그 수는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 표현상 요거를 옆으로 써보자. 밑변분의 높이를 여기다 써보자고요.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 탄젠트 분의 1하고 탄젠트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요 세타 나오네. 그러면은 얘는 탄젠트 분의 1의 밑변분의 높이다. 요게 나오는데 보세요. 아까 10분의 1은 0.1 요거 얘기했었네. 그러면은 지금 0.1분의 1은 10 이렇게 표현했네. 그러면은 10분의 1분의 1은 어떻게 했는데 얘를 돌린다 그랬네. 그 얼마 나와? 10 이렇게 나온다 그랬네. 그러면은 0.1은 10의 몇은?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결국 요거를 탄젠트 보시고 얘를 갖다가 요렇게도 표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 표현하느냐 나중에 아크 탄젠트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아크 탄젠트 언제 써먹는다? 각만 구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뭐 한다? 계산기로 앞으로 다 해줘요. 근데 왜 하냐?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실기도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앞으로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실기 문제 푸는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은 되시다 이 얘기네. 그러면은 요거를 숫자로 놓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3 플러스 아까 제2사는 5라 그랬죠? 암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항상 변하지 않는 거 3, 변하는 거 4, 요게 빗변 5라고 그랬네. 그러면은 요거 세타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그러면 5분의 3 0.6 나오겠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3분의 4. 아, 이건 암산이 안 되네. 1.33333 나오겠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어유 죄송해요. 잘못 썼네. 어이구.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 5분의 4. 네, 0.8.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요거는 뭐만 써먹는다? 각만 구한대. 그러면은 여기서 세타는 어떻게 쓴다? 아크 탄젠트 3분의 4 쓰면 되겠죠? 약 아마 53도 나오는데 그거는 계산기가 해결해 줄 거라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써먹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사인, 코사인 나오는데 요거 삼각함수 공식 다 외울 필요 없어. 하나만 보시자고요. 사인 세타는 러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자승.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자승.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사인이 0.8이래. 그럼 코사인은 0.6이래. 놓고 볼까요?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자승은 66이 36. 그럼 0.84 나오죠? 64 나오죠? 64. 그럼 얘는 0.8의 자승. 그래서 0.8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반대로 얘를 넣어도 얘가 0.8 넣어봐요. 0.8에 자승하면은 루트 1 마이너스 0.36 64. 그럼 루트 0.36. 그러면은 루트의 0.6의 자승이니까 0.6 나오네. 그러면은 이런 삼각함수 공식을 우리가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사인이 0.8이면 코사인은 0.6. 그러면은 얘가 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몰라도 우리가 뭐예요?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제 6번째.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해보시자고요. 복소수. 그러면은 3 플러스 제2사가 아까 말했듯이 유효, 무효. 그럼 P이상은 얼마? 5라 그랬죠? 이걸 복소수라 표현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좌표를 그려볼까요? 얘는 3, 얘는 제2사. 얘 값은 5.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3 마이너스 제2사라고 하자고요. 그래도 아까 뭐라 했어? 3, 4, 5라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제2사니까 얘가 5가 나오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복소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나중에 이걸 자기학에서 뭐라 표현하냐? 벡터라 표현해. 이 크기, 절대값, 피상분을 우리는 뭐다? 스칼라라 표현해. 그러면은 벡터란 놈은 뭐예요 지금? 크기도 오고 있고 뭐도 있어? 방향도 있는 거네. 그래서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는 놈이고, 그 다음에 스칼라는 딱 정해진 값이죠. 그래서 얘는 누구만 갖고 있다? 크기만 갖고 있다. 말이 어렵죠. 근데 한마디로 이거야. 어떻게 보시냐면은 우리가 자판기에서 돈 1,000원을 넣어가지고 음료수 뽑아 먹어요. 그러면은 위로 놓든 아래 놓든 음료수는 나오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대왕님 위로만 올라가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만 음료수가 나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수표를 입금하시는데 수표 입금은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야지만 입금이 되죠. 요거는 뭐가 된다?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짜리 오므라까지 어떻게 돼요? 그냥 섞여 있어도 쿵 넣어도 다 들어가죠. 입금이 되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칼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뭐다? 그냥 필기 시험에서는 뭐다? 벡터다, 스칼라다. 이렇게 크기와 방향과 크기로 나눠져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유효, 무효, 피상. 유효, 무효, 피상. 어떻게 되든 간에 값은 절대값. 스칼라로 표현하면 어떻다? 값은 똑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7번. 우리가 이제 행렬도 보셔야 돼. 이거는 제어하고 회로에서 나와요. 또 전력에서 나와. 그러니까 행렬은 마찬가지로 쉬워요. 한 번만 보시면. 오른쪽은 행. 쭉 가요. 내려가. 이걸 열이라 표현해. 군대 갔다 오시면은 제식 훈련 하셔요. 다 할 줄 알아요. 행렬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편의상 숫자로 쓸게요. 보시면 앞에 거는 행만 써먹어. 그리고 뒤에 거는 열만 써먹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거는 행이고 뒤에 거는 열이에요. 그러면은 요 A란 놈은 1행 1열이죠. 그 마음속으로 체크하는 거야. 1행 1열이라고. 그러면은 앞에 거는 행, 뒤에 거는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 처음 시작한 것끼리 곱하고 끝나는 것끼리 곱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A란 놈은 처음 시작하는 거 누구요? 1하고 5. 그 다음에 끝나는 게 2하고 7이네.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뭐다? 이 A 값이다. 동그라미 1번이라 쓸게요. 편의상. 얘가 뭐다? A 행렬이다. 행렬의 2행 1열에 2행 2열 행렬에 1행 1열 값이 1번이다. 이게 구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B는 1행 몇 열? 1열 2열. 앞에 거는 행만 써먹어요. 뒤에 거는 열을 써먹는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곱하셔? 처음 시작한 것끼리 곱해. 1 곱하기 6. 끝나는 것끼리 곱해요. 얼마? 2 곱하기 8. 편의상 요거를 2번이다 쓸게. 지금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방법이 어떻다. 이게 중요하신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2번 쓸게. 그러면 C는 몇 행? 2행 1열이 되겠네. 그럼 앞에 거는 행, 뒤에 거는 열.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3하고 5, 끝나는 게 4하고 7. 그러면 3 곱하기 5에다가 4 곱하기 7. 요거를 동그라미 3번이다 해서 나온 값을 쓰시면 되겠네. 그러면 D는 1행, 2행, 2행, 1열, 2열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2행, 2열이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3하고 6이네요. 3 곱하기 6. 끝나는 게 4하고 8이야. 그러면은 4하고 8 해서 이렇게 구한다. 요거를 나중에 전력에서는 T형 회로, 파형 회로 그렇게 써먹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는 천이행렬이다. 그때 써먹고. 그 다음에 회로에서도 우리가 그 전력에만 T형, 파형 나오는 게 아니에요. 4단자 정수 곱하트에서 T형, 파형 회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전력 회로 제어를 하시려면은 행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건 행, 수직으로 가는 건 열인데 앞에 거는 행만 써먹고 뒤에 거는 열만 써먹는다. 중요한 건 뭐다? 처음 시작한 것끼리 곱하고 끝나는 것끼리 곱한 다음에 두 값을 더해 주시면 된다. 요것만 지키시면은 행렬 어려운 게 아니니까 누구나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기에 필요한 용어 좀 보자고. 용어. 그냥 기본적인 용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E다, 전압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볼트라 표현하네. I는 전류, 요거를 암페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Z를 임피던스, 요거를 옴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R, 저항, 얘도 옴이에요. 옴. 그 다음에 X, 리액턴스, 얘도 옴이에요. 그러면 감 잡으셨죠? 보시면은 임피던스도 옴이고 저항도 옴이고 리액턴스도 옴이란 말이야. 다 같은 성분이라는, 같은 소속이라는 얘기네.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피상분, 얘를 유효분, 얘를 무효분. 그래야 옴이 같은 성분이 돼야지만 값을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스칼라로 구할 때. 그래서 명칭만 알고 가시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리액턴스를 다시 보면은 XL도 있고 XC도 있어요. 앞으로 다 배우실 거니까 조급하지 않으셔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얘도 옴이에요.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 얘도 옴이에요. 그 다음에 P다 표현하면은 우리가 얘를 유효전력, 회로에서는 사용전력, 소비전력, 부하전력, 그 다음에 평균전력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통틀어서 유효전력이라 보시자고요. 그냥 기본 단위 와트. PR은 무효전력, 요거를 VAR로 표현해서 바다 이렇게 읽어요. 바. 그 다음에 PA, 얘를 피상전력, 요거를 VA다 해서 바다. 얘도 바다인데 VA라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L은 인덕턴스, 요거를 H로 표현해서 요거를 헬리다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C는 정전용량. 전력에서는 정전용량으로 표현하고요. 나중에 회로에서는 캐패시턴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F로 표현하는데 얘가 뭐다? 패럿. 그 다음에 M은 상호 인덕턴스.
얘도 헨리로 표현해. 헨리. 그 다음에 파이. 얘는 자속. 왜보다. 지금 우리 국어책 읽으려고 그냥 얘는 뭐다 얘는 뭐다 한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Q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 얘를 C로 표현하는데 얘가 뭐다 쿨롱. 네, 이렇게 표현하네. 그러면은 뭐 자극 M이다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기본적인 거 이렇게만 하셔도 얘가 웬만한 책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잠깐 보시자고요. 1m는 몇 밀리예요? 10에 3승 밀리. 우리는 1000밀리 이런 거 안 써요. 이제 앞으로 10에 몇 승이냐 이런 개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암페어는 몇 암페어예요? 10에 3승 미리암페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밀이라는 놈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도면이 되게 길어져요. 수식이. 그래서 전기인들끼리 약속한 거야. 아, 미리는 소문자 M 하나만 쓰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미리 M 소문자 M에 쓰는 걸 어떻게 읽는다? 미리암페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1미리는 몇 메타예요? 얘가 여기로 가는 거네. 그러면은 10에 마이너스 3승 메타. 거꾸로 1mA는 얼마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3승 암페어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얘가 단위가 큰 단위고 얘는 단위가 작은 단위네.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가시면은 플러스 승. 근데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가면은 마이너스 승이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네. 요거를 기억을 못 하시면은 안 돼.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가 한번 단위를 정리해 보자고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가시면 플러스 승.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가면 마이너스 승이다. 이렇게 나온다니. 그러면은 기본 단위로 하시는데 여기는 이게 아까 뭐라 했죠? 헨리. 그 다음에 얘 페럿, 옴. 어느 게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그냥 얘 헨리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된다고 읽었죠? 아까 미리 헨리라 읽었죠? 그러면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가면 몇 승? 플러스 승. 그러면은 10에 3승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미리에서 또 작은 단위, 1000단위잖아요. 작은 단위. 요거를 우리는 마이크로로 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얘도 10에 몇 승? 3승이 돼. 그러면은 마이크로에서 또 작은 게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나노로 알고요. 마찬가지로 10에 3승.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작은 게 누구냐? 요거를 피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10에 3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작은 단위가 큰 단위 가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10에 마이너스 3승.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셔도 다 어떻게 된다? 10에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읽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헨리가 마이크로 헨리로 바로 가면 몇 칸 간 거예요? 2칸 갔네? 그러면은 이 승은 두 개 10에 3승 10에 3승이죠? 요거하고 더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얼마? 10에 6승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얘기가 결국 뭔 얘기예요? 5 헨리는 몇 마이크로 헨리냐 고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의 6승 마이크로 헨리다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5 곱하기 10의 6승 마이크로 헨리는 몇 헨리냐 5 헨리다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돼요. 물론 필기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실기 갖고 단위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 이제 몇 개? 10에 몇 승이죠? 3승 싹 더하면 몇 승? 10에 9승. 여기서 이렇게 가면 10에 몇 승? 12승 되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다. 그걸 밑에서 적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갔는데 하나, 둘, 셋, 4개 갔네? 그러면 몇 승이에요? 10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몇 개? 3개 있네요.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9승. 이렇게 가도 10에 마이너스 6승. 요거는 할 필요가 없죠. 한 칸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기본 단위에서 1로 갈수록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꼭 미리 할 일이다. 이것만은 아니야. 미리 패럿, 마이크로 패럿 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기본 단위 적어드린 걸 여기다 다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얘보다 3배 큰 거, 10의 3승 개념 큰 거, 그걸 우리는 뭐라 하려 다 알고 있어. 돼지고기 1kg은 1000g이죠. 아, 그러면 g보다 1000배 큰 게 kg라는 개념이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작은 단위가 되는 거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단위가 되네. 그러면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kg보다 1000배 더 큰 거. 요거를 우리는 죄송해요. 페럿으로 했네도 흥분해가지고. 헬리인데 헬리로 했으면 헬리로 쭉 가야지. 그러면은 얘도 10에 마이너스 3승. 요거를 우리는 키로라 다 아시는 거고 얘는 우리가 뭐다? 메거다 이렇게 읽어요. 메거. 그러면은 메거보다 1000배 큰 거. 우린 요거를 기가라 읽어요. 기가. 요것도 10에 마이너스 3승인데 왜 큰 단위는 기가밖에 없냐? 더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와. 안 나오고 우리가 외울 필요 없죠. 왜? 우리나라 쓰는 전력의 큰 사용 전력량이 9,000메가인가요? 그러니까 2기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실기 시험 나와도 메가가 나오는데 기가는 한두 문제 있어, 실기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은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 알고는 가셔야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가면 몇 승? 10에 3승. 이렇게 가면은 10에 3승. 얘도 마찬가지로 10에 3승. 왜? 이쪽이 큰 단위고 이쪽은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에 물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1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승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두 개 했네. 10에 마이너스 6승.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10에 마이너스 9승. 그럼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10에 9승. 이렇게 물어보면 10에 6승 되겠네. 그러면은 항상 전기는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중심을 잡고 이쪽을 알면은 이쪽은 다 뭐가 돼요? 반대가 되죠. 항상 그래. 저항의 직렬을 알면 저항의 병렬은 반대가 돼. 컨덕턴스 직렬을 알면 컨덕턴스 병렬은 반대가 돼. 항상 전기는 공부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 단위를 기준 잡아서 큰 단위인지 작은 단위인지 판단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어느 단위 갖고 우리가 장난쳐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요거 갖고 한번 이용해 볼게요. 다시. 그러면은 5기가 내가 쓸게요. 기가발에 용량이 5기가발에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고쳤죠. 기본 단위로. 근데 요거를 키로로 고쳐보자고. 키로로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실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키로가 되니까 얘가 몇 개 된 거예요? 하나, 두 개 된 거네? 그러면 두 개니까 10에 3승, 10에 3승. 몇 승? 10에 6승.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꼭 기본 단위로만 고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메가를 갖다 키로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에 3승만 붙이면 된다. 요거 칸만 잘 기억하시면은 필기든 실기든 단위 갖고 떨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요거 잘 준비 좀 해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단위 환산하는 게 나와요. 많이 보셨을 거야. 미니츠 5분이래. 5분은 몇 초예요? 그러면은 5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 대부분 60을 곱해서 어디가 뭐 300초다 이렇게 쓰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기를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분모 분자가 같으면 항상 값은 얼마죠? 우리가 같아. 1이에요. 1. 그러면은 요걸 없애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세크를 만드실 거죠? 그럼 분자에다가 세크를 쓰시고 여기다 미니츠 쓰는데 1분은 몇 초다? 60초란 얘기죠. 그래서 미니츠 없어지니까 얼마다? 300초다.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네. 5마력은
몇 킬로와트니? 그러면은 1마력은 와트랄까요? 746 와트가 되죠. 이게 같은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5마력을 우리가 없애야 돼. 마력을 없앤다는 얘기는 얘를 없애면은 얘가 어디로 가면 돼요? 얘가 곱하기니까 마력은 분모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나누기로. 그 다음에 746 와트.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5에다가 746을 곱하시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얼마 와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하나 더. 얘를 보세요. 나중에 얘를 갖다가 어디서 먹냐? 전력에서 전동기든 발전기든 거기서 먹어. 얘는 이렇게 슬롯이 퍼가 있죠. 얘는 뭐냐? 요거 나누기 얘란 얘기예요. 요거는 분당 유량이란 얘기야. 분당 유량. 어려운데 단위 환산하는 거니까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우선 분당 유량인데 요거를 초당 유량으로 고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로 만드실 거야. 초로. 그러면은 요 분이 없어져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분은 몇 초? 60초. 그럼 결국 요렇게 날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나누기 60에 메타 3승 세크가 나온다. 당연히 초당도 분당으로 고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기초전기, 기초수학을 간략하게 마치고요. 다음에 정규 파트에서 동영상에서 한번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